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 증상 치료, 그다음 합병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제가 이렇게 고혈압에 대해서 또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은퇴를 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작년에 받았는데 혈압이 130에 90으로 나와서 은퇴하기 전에 그 전해에는 뭐 110에 70 이 정도로 혈압이 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혈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작년 검진에서 130에 90이 나와서 이건 정말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이기도 해요. 이제 혈압을 높이는 어떤 나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혈압 관리할 수 있는 일상생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공부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고혈압의 증상은 지금 저처럼 아무 증상이 없어요.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혈압이 오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정말 혈압이 많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어떤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혈압이 그렇게 합병증도 많고 그렇게 무서운 그런 질병이랍니다. 그런데 간혹 머리가 너무 찌끈찌끈 아파, 뒷골이 땡겨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심계항진은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뿜어내야 할 혈액은 양은 많은데 압력은 높아지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사실은 또 혈압이 높아지면 전신적으로 산소 공급이나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피로감이 온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누적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혈압이 올라갈 때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이 고혈압의 어떤 특징이에요. 저도 이제 130에 90이 조금 안 되지만 하여튼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면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혈압이 지속적으로 140에 90 이상 되면 혈압약을 또 처방받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혈압 조절을 좀 관리를 해 보려고 해요. 일단 140에 90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게 된다면 140에 90보다는 낮추기 위한 그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으로 내가 관리를 잘 한다고 함에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합병증이 오는 것이 더 두려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약물 치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의 처방하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혈압이 더 올라가서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고 내가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혈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쭉 떨어져서 정말 130에 80 정도로 계속 유지되니까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약물로 그냥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약물 치료하기 전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그럼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느냐? 사실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고혈압의 원인이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위험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가 환경적 요인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 생활 환경에서 혈압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환경적 요인을 잘 조절을 하면 혈압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할 때 그 흡연으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 하니까 흡연하는 사람은 일단 금연하는 것 자체가 내가 혈압을 조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게 되겠죠.
그러면 고혈압의 경우 합병증이 무섭다라고 했는데 합병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요. 합병증은 여러 곳에 다 올 수 있어요. 혈압이 계속적으로 혈관벽에 압력을 높게 미친다고 했을 때 그 혈관의 혈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류가 방해되면 세포가 생성되거나 살아가는데 영양이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세포가 파괴되거나 세포가 손상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인체 전반적으로 다 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주었을 때 우리가 무서운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뇌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뇌세포에 공급되는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지 못한다. 이러면 뇌혈관 질환이 있겠죠. 뇌혈관 질환하면 특징적으로 뇌졸중, 뇌출혈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뇌혈관 질환이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눈이 또 시야가 흐려지면서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망막증, 눈에 흐르고 있는 혈관, 눈 안의 혈관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든지 그래서 시신경이 좀 손상이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고혈압성 망막증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 인체 기관 중에서 중요한 기관인 심장, 키드니, 심장, 뭐 쉽게는 콩팥이라고도 하죠. 심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심장에 흐르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고혈압 때문에 그 혈류에 어떤 손상을 입는다 이러면 심장 자체에 손상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장의 어떤 부전, 심장 질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굉장히 중요한 인체의 기관이죠. 심장에도 심장이 계속 수축 이완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어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혈관이 이제 손상을 입거나 그러면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에 합병증을 일으킬 때는 심장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겠죠. 무섭죠. 심장은 정말 혈액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심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합병증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인체의 주요 기관에 손상이 오면 이런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대한 영향을 주는 악영향을 끼치는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그죠? 뇌출혈, 뇌졸중, 그다음 심장병, 신장병, 눈 망막증 이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혈압인 경우 이런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 치료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하기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니까 이제 열심히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 역시 운동요법, 식이요법을 같이 약속하고 지켜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고 어떤 시기를 잘 먹고 어떤 시기를 피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또 그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정말 하나하나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가는 것도 나이 들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은퇴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관리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관리에 관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과 약속을 하면서 나의 건강관리도 해나가고자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